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1번, 5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수진 씨가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진료를 예약했는데 혹시 오후로 진료 시간을 빈칸. 그랬더니 병원에서 네,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수진 씨가 그럼 진료 시간을 변경하려면 빈칸. 병원에서 예약센터에 성함과 원하시는 진료 시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51번 문제를 보시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문맥, 그러니까 컨텍스트, 문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빈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를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진 씨가 먼저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 진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 병원에 예약했는데 일이 생겨서 오후로 바꾸고 싶어요. 시간을 바꾸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네, 변경, 네, 바꾸다라는 말,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수진 씨가 진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예약센터에 성함과 원하시는 진료 시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약센터는 병원에서 예약만 받는 그러한 부서, 네, 그런 부문을 말합니다. 네, 레저베이션 센터에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빈칸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오전에 약속한 것을 오후로 바꾸고 싶어요. 네, 진료 시간을 바꾸고 싶어요. 라는 말을 네, 변경하다 이렇게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바꾸다라는 뜻도 괜찮고 변경하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그렇고 수진 씨도 그렇고 다 변경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하는 건 뒤에 이렇게 변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앞뒤에 있는 여러분이 힌트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어는 변경하다라고 쓰시고 네, 문법은 변경하는 게 바꾸는 게 괜찮나요?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한가요? 할 때 을 수 있다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을까를 나중에 사용하시면 되지요. 네, 그래서 정답은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지난번에 9월에 봤던 시험 있지요? 10월에 봤지요? 그 78회 토픽 문제 51번 문제하고 정답이 똑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병원 상황이었고 이번에 10월에 78회 토픽은 네, 그 옷을 인터넷 주문을 한 것이었어요. 네, 진료 시간을 바꾸든 네, 노란색 옷을 빨간색 옷으로 바꾸든 네, 어쨌든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볼 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51번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말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대답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공부하시면 이게 꼭 이런 곳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바꾸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바꾸다와 변경하다가 같은 뜻이니까, 그리고 아도 되다. 네, 이것도 가능이 되지요. 그래서 가능을 나타내 줄 때 쓰는 문법, 아도 되다, 을 수 있다.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하고 선생님하고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 두 분 다 맞았기 때문에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게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두 번째 정답이 더 좋습니다. 바꿔도 이것도 괜찮지만 지금 상황이 전화로 물어보는 어떤 격식적인 상황이라서 포멀한 상황이라서 바꿔도 보다는 변경하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빈칸입니다. 네, 변경하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을 물어볼 때 어떻게 하다라는 이것을 물어보지요. 네, 방법을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해야 되다. 그리고 해야 되다. 이렇게 쓰지요. 그래서 해야 하다, 해야 되다. 이렇게 문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뭐뭐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두 학생이 문법을 골고루 잘 사용했어요. 네, 두 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1번은 10점을 두 분 다 맞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52번 문제입니다. 추석은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명절 중에서 가장 빈칸, 일종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 추석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데 이때 차례상에는 핵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준비한다. 1년 농사의 고마움을 먼저 조상에게 빈칸. 네, 여러분 52번은 설명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여러분이 보시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먼저 쭉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분위기, 또 빈칸 앞뒤에 있는 힌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자,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추석은 한 해에 1년의 농사는 농사를 짓다 이렇게 하죠. 끝내고 곡식, 네, 여러 가지 grain, 쌀, 콩, 보리 뭐 이런 것들을 수확, 거두어 들이는 시기,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명절 중에서 가장 뭐뭐 하다라고 빈칸이 나왔어요. 일종의 예를 들면 it's a kind of example이라고 하면 되겠죠.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Thanksgiving Day에 해당한다. 그것하고 같이 같다고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추석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차례는 조상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차례를 지내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밤에 지내는 거고 차례는 낮에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상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님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그런 차례를 지내고 성묘는 조상님의 무덤, 네, 무덤에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상, 차례 음식에는 햇곡식, 곡식인데요. 햇이라는 말은 새라는 new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곡식이에요 라는 뜻으로 올해 새로 나온 곡식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1년 농사의 고마움을 먼저 조상,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네, 이렇게 그
그분들에게 조상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빈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은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곡식을, 자, 농사, 곡식, 수확, 추수감사절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음식. 자, 한 해의 곡식을 끝내고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거 보니까 이 빈칸에는 풍성하다. 네. 여러분, 가을에는 먹을 게 많잖아요. 네. 한국은 가을에 먹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수확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요. 곡식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많아요. 곡식이 많아요. 하는 것을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명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설날도 있고, 뭐 추석도 있고, 여러 가지 명절들이 많이 있지만, 가을에 있는 명절은 추석이에요. 그래서 추석 때 먹을 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추석은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하다, 풍성한 때이다, 풍성한 명절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추석은 명절 중에서 추석은 가장 풍성하다, 풍성한 때이다, 풍성한 명절이다 하고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보겠습니다. 중요하다. 네, 두 학생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단어를 써주셨어요. 네,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단어를 여기에 넣어도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농사, 곡식, 수학, 뭐 추수감사절, 음식, 감사, 뭐 이런 거 하고 중요하다 하고는 네, 관련이 조금 있지만 그렇게 많이 관련이 있어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단어는 선생님 생각에는 반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점이나 3점 정도? 네, 중요하다. 이 문법도 맞고 중요한 명절이다. 네, 이 문법도 잘 쓰셨어요. 그래서 문법도 맞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을 채점한다면 5점을 다 주기는 조금 어렵고요. 2점이나 3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빈칸입니다. 네, 추석은 이렇게 먹을 게 많아요. 수학을 잘했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 고마움 이렇게 하는 거죠. 1년 농사의 고마움을 조상님들에게 표현을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그 고마운 마음을 먼저 조상님들에게 전하다. 네, 우리 고마움을 전하다, 감사를 전하다, 아니면 감사를 드리다, 고마움을 드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어는 전하다, 드리다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 자,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문법은 뭐뭐 하는 것이다 하고 는 것이다 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단어와 문법을 사용하셔서 조상에게 전한다. 조상에게 고마움을 드린다. 전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마움을 먼저 조상에게 주는 것이다. 네, 맞아요. 주다. 그리고 뭐뭐는 것이다. 문법도 잘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학생은 드리는 것이다. 똑같이 썼죠? 네, 두 분 다 맞았어요. 그런데 뭐가 더 좋을까요? 네, 맞아요. 주다는 그냥 주는 것이라는 뜻이지만 조상들에게 이거는 어른에게 드리는 존댓말, 높임말을 써야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으로 높임말을 쓴 드리는 것이다.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을 보내주신 두 학생 다 너무 잘하셨어요. 51번, 52번 문제를 다 정확하게 쓰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51번 숙제는 공연 전 안내. 관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주시 아트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관람을 위해 꽃다발이나 음식물은 물품 보관소에 빈칸. 또한 공연 중 촬영과 녹음은 빈칸.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렇게 공연 전 안내해 주는 안내문을 드렸습니다. 자, 52번 숙제입니다. 단풍이란 가을에 나뭇잎의 빛깔이 변화하는 현상이다. 가을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면 나무는 엽록소의 생산을 중지하고 안토시아닌을 형성하는데 이 안토시아닌 때문에 나뭇잎이 붉은색으로 빈칸. 즉, 나뭇잎의 엽록소는 점점 줄어들고 그동안 가려져 보이지 않던 노란색과 붉은색 색소들이 나타나면서 나뭇잎의 단풍이 빈칸. 네, 여러분 이렇게 51번, 52번 숙제를 드렸어요. 자, 이 정답을 보내서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네,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러분 한국어 공부는 이렇게 짧은 순간에 잘 되지가 않아요. 꾸준히 쭉 계속해서 이렇게 천천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천천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